노매드 아빠입니다. 저는 오늘 인민군과 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국군은 대단히 친절하고 인민군은 아주 잔인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저희 아버님이 1912년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1920년대생이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해가 1963년이니까 6.25가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 어머니가 6.25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주는데요. 아버지가 국군 보국대에 근무했습니다. 보국대라는 것은 아버지가 1912년생이니까 이제 6.25 때는 군대에 안 갔어요. 3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40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국군의 대신에, 전투 대신에 그 전투 식량이나 그 다음에 무슨 먹을 거, 그리고 포탄 같은 것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고지 같은 데로 나누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국군들한테 엄청난 그 일을 이렇게 국군들한테 그런 어떤 노동을 제공했죠. 그런데 낮에는 미군 전투기가 지원해 주니까 국군이 이기지만 밤에는 인민군이 마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마을로 내려오면 인민군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민군은 머리에다 뿔 달린 그런 악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사람들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친절함을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모택동 군대가 이렇게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랑 싸울 때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는 막 약탈을 하면서 갔죠. 왜냐하면은 장개석이나 장조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군벌이라고 해서 어떤 중국의 큰 지역을 통일하는 단일 군대가 없었고 지역마다 거점을 갖고 있는 군벌이라는 그런 군대인데, 그런 군대들은 약탈하면서 군사 물자를 현지 조달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군벌로 이루어진 장개석 군대는 막 국민들을 약탈하고 갔대요. 그런데 모택동 군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택동 군대의 한 병사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어느 마을에서. 그러면은 그 성폭력을 저지른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택동이 그 범죄를 저지른 군사를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살을 하고, 절대 그 농작물 같은 거 피해 안 주고 그냥 그 식량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했대요. 그래갖고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인민군이 밤에 마을로 내려오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인민군들이 집안 방, 사랑방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외양간이나 소들이 거주하는 그 옆에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국그릇이나 이런 그릇 같은 것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좀 주시겠어요 하고 얻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약탈을 절대 안 했대요, 그 인민군들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군사 물자를 조달받았잖아요. 그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 미군 폭격기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고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들 저희들 잘 쉬었다 갑니다. 또 전투 이기면 저희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인민군에 대한 엄청난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운동권들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농활이라는 거 하잖아요. 농활. 그 농촌에 가서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하면서 운동권들은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아. 이런 이미지를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민해방군이나 그 인민군들이 통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정권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안면을 180도 몰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착취하고 탄압하고 해 가지고 북한에서 인민군은 이미 지금도 똑같지만 그다음에 그 인민군의 저기가 농사들 짓지만은 거기서 북한 주민들의 농작물 밭을 습격해가지고 무조차 다 뽑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중국을 통일하고 해서 목택동 군대가 그때 바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해가지고 온갖 농민들을 다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리고 저기서도 베트남에서도 베트콩들이 그렇게 잘하니까 월남 전쟁 기간 동안에는 거의 베트남의 국민들의 한 80%가 베트콩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월남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베트남이 패망하자마자 바로 한 3개월 만에 안면 몰수하고 국민들을 탄압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 같은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친절하고 젠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마은혁의 그 인사청문회 보면은 엄청 젠틀합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에 보면은 박헌영이하고 여운형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그렇게 신사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은혁이 그렇게 인사청문회 보면 정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통일전선 전술 전략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인민해방군, 인민군, 베트콩, 그리고 마은혁, 그 다음에 민주당 일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박헌영과 여운형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신사다움 같은 거, 거기에는 무서운 공산화 전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